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6월 13일 1일 일제 헌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23년 경찰 1차 시험이고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는 우리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사전 검열 금지가 적용되죠.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있는데 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거는 이 사전 검열의 주체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법부가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놓거나 사법부가 뭔가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체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행정권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행정권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권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행정권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행정부가 검열을 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사전 검열에 걸리다 보니까 행정권이 이런 것들을 막 민간 기구한테 맡깁니다. 민간 기구한테 이제 위탁을 합니다. 근데 막상 위탁을 하고 보니 행정권이 민간 기구의 그 광고심의위원장도 행정권이 스스로 임명하고 이 행정권이 민간 기구 위원들 구성할 때도 관여하고 1년마다 보고도 받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 위탁한 거를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은 형식적으로는 민간 기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1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심의는 형식적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권이죠. 걔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라는 민간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죠. 1번 옳은 지문이고요. 위헌입니다. 자, 2번입니다. 2번을 보시면 자, 실명확인제. 자, 우리 인터넷 실명제가 판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실명제, 상시 실명제, 위헌이고요. 두 번째, 지금 보고 있는 지문이죠. 선거 운동 기간 중 실명제도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글을 쓰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익명 표현의 자유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중이건 일상생활 중이건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건 익명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 인증할 때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침해를 하는 거죠. 볼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자 최근에 이제 합헌 판례가 하나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공기관 게시판 실명제죠. 공공기관의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제로 하도록 하는 건 판례가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곳에 실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곳을 실명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기관 게시판에 글을 쓸 거면은 적어도 책임감 있게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게시판들은 여전히 익명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요. 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게시판에만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묻는 질문은 두 번째 판례였던 거고 위헌 판례였고요. 3번입니다.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변시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일단 문제되는 기본권은 알 권리일 겁니다. 예를 들면 저도 변호사 시험 합격자잖아요. 근데 내 성적을 왜 안 알려주냐라고 따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요. 처음에 이제 로스쿨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변시 성적을 알려주지 않는 목적이 학교 간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전에 워낙 스카이 출신들이 이제 사법 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좀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좀 변호사가 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너무 성적에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
합격자에게 성적을 공개하지 말자.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학교 간의 서열화를 방지. 그러니까 목적은 좋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냐. 학교 간의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격자에게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합격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취직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학교 네임밸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학교 간의 서열화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었었는데 이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만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목적은 좋았지만 수단의 적합성이 없어서 알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본 판례이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23년 문제인데 24년 문제에도 방금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관점에서 출제가 또 되었습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4번입니다. 헌법 21조 사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예훼손적인 표현,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걸까? 이게 보호 범위 밖이라면은 애초부터 이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기본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보호 범위에는 포함이 돼. 보호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만 사실 지나친 명예훼손적인 표현은 좀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돼. 제한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권은 맞지만 이제 명예훼손적인 표현들을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헌법 21조 사항에서는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동시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 범위에는 포함이 들되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의 요건을 명시한 규정으로 볼 것이고,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의 한계, 즉 보호 영역 밖에 있다라는 의미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적인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는 받을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오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1일 일제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